그러면 스마트폰으로 화상을 보면서 직접 문을 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감지, 마스크 착용했는지 보여주고 또 얼굴 인식, 그리고 온도까지 감지해서 집 앞까지 배달하는 배송 로봇 이런 부분이나. 안녕하세요.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시대 구독자분들께서 흥미로워하실 만한 내용을 들고 왔는데요. 자, 요즘에 로봇, 인공지능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관심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자,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런 기술들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현업에 계신 실무자분 한 분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T 에스테이트 ICT 부동산 기획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수영 차장입니다. 자, 요즘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제 로봇이랑 AI 굉장히 사실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기술이 대세인데, 요즘 식당에서도 막 로봇이 막 주문을 받아간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날려다 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는데, 자, 그전에는 사실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이제 봤던 상황들이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로봇이 막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게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로봇이 어느 정도 기술이 성숙했고 또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퍼지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보다 아무래도 실제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객들은 전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대면을 선호하고, 그리고 매출이 점점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 그러한 틈에 이제 로봇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소개하신 부분인데, 국내 최초로 임대주택엔 리마크빌에 방역 로봇을 넣었고, 또 노보텔 동대문에도 어메니티 배송 로봇을 최초로 넣어서 고객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 확산을 보면은 이미 이제 기업들의 니즈 그리고 고객들의 니즈가 만나는 그 접점에 로봇이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엔데믹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로봇이 퍼지는 거는 실제 사용해보니 고객들도 좋아하고 직원들도 도움이 되고, 결국은 그걸 살 수 있는 구매력을 있는 사장님들도 해보니까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확산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로봇은 굉장히 좀 비쌌는데, 많이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쨌든 좀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가격이. 자, 그러면 이제 ICT 기술을 타고 이제 부동산 시장도 점점 이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이제 주거용 상품들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기술들이 좀 변화가 있는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파트 상품은 되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초기에는 아시겠지만 옛날 아파트에는 이제 인터컴이라고 해서 단순히 띵동 했을 때 사람을 보고 말하는 수준에 있었는데, 그걸 홈 오토메이션 단계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점점 기능이 다른 시스템과 연동을 많이 하면서 또 네트워크 기반으로 가면서 홈 네트워크로 확장이 됩니다. 이러면서 월패드라고 하면 명칭대로 7인치, 10인치, 12인치까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고급화되고 좀 더 많은 기능을 넣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이제 고객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영상통화나 문 열림은 기본이고, 침입 방지, 그리고 알람, 그리고 조명을 직접 제어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내 차가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엘리베이터를 직접 집에서 호출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국내 최초로 KT 기가진을 활용해서 AI 아파트를 선보였었고, 지금 검토하는 부분은 이제 KT가 이제 프리미엄 제품으로 이제 내놓은 제품이 있는데, 그 월패드를 아예 스마트 미러형으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22인치형으로. 그 프리미엄 제품에 이제 음성 인식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이제 도입하려고 검토를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근래 이제 아까 말씀한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미세먼지라는 우려, 그래서 건강이라는 쾌적이라는 부분이 화두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동 현관용 에어샤워나 또 개별 세대용 에어샤워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아파트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샤워라고 하면은 왜 그 현관에서 들어올 때 이렇게 막 세균을 날려준다거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파트 분양 광고라든지 이런 거 살펴보게 되면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원주에서인가요? 그런 것도 하는 얘기를 제가 TV로 본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출입구에 들어갔을 때 먼지를 털어주고, 옷에 묻은 먼지를 다 털어주고, 또 공기 중에 바이러스를 살균을 합니다. 그 속에 UVC 램프가 있어서 살균을 해주고, 그런 제품들로 이제 구성을 하고, 또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최초로 들어간 부분이 공동 현관뿐만 아니라 세대 현관에도 에어 샤워기를 설치해서 어떻게 보면 1차는 공동 현관에서 먼지를 털어주고, 2차는 세대 현관에서 또 한 번 먼지와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3차 부분은 모든 아파트에 법적으로 전열 교환기라는 걸 설치합니다. 전열 교환기는 공기를 순환할 수 있는 외부 공기를 도입하는 장치인데 그 장치가 또 3차로 해서 실내를, 거실과 아파트 내부를 쾌적하게 하고 먼지를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이렇게 3단계로 이제 에어샤워를 이제 저희 원주에 적용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예전에 진짜 영화 속에서 보던 SF 영화 속에서도 보던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현실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신축 아파트들 많이들 짓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 입주자분들이 좀 알아두면 좀 유용한 뭐 기술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은 어르신들께서 아주머니들이 단체로 오셨는데 기능 설명하다가 그런 기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자기는 본인은 밖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시면은 그 집을 이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홈네트워크 요즘 들어간 아파트에는 기술이 있는 게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그 띵동했을 때 내가 집에 없을 때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화상을 보면서 직접 문을 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는 안 알려드리지만 집을 다 오게 할 수 있는 이게 부담스러운 분이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박수 치면서 좋아하시는 분까지 있을 정도로 되게 좋아하시고 이게 세부적인 기능인데 결국 이 기능이 단순히 이제 그거지만 어차피 내가 해외여행을 갔는데 장기간 비운다. 근데 누군가가 왔을 때 빈집이 아닌 것처럼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택배 간단히 왔을 때나 누군가가 왔을 때 내가 직접적으로 원격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안적인 측면, 편리적인 측면 둘 다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고 시어머니는 좋아하지 않는 기능이지만 며느리들은 좋아하는 기능. 예. 자, 그러면 자 주거 시설 외에도 뭐 ICT 기술들 많이들 도입이 될 텐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숙박 시설의 대표적인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은 저희도 이제 한 4개, 5개 호텔을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 글로벌 호텔들은 본인만의 스탠다드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비스는 대면 서비스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ICT, 비대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거부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으로 직접 만나서 도움을 드리는 게 이제 1차적이다 보니 되게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쪽 이제 호텔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니즈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글로벌 이제 브랜드의 이제 본사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시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확산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그런 단계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호텔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이제 호텔 운영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미팅을 하면서 저희 제품에 대한 검증도 했고, 그리고 이제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수정도 하면서 이제 노보텔 같은 경우에 이제 최초로 AI 호텔을 적용을 했고 또 로봇도 적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호텔 운영사 검증까지 다 맞춰서 적용을 했고 실제로 이제 호텔에서도 되게 좋아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AI 호텔을 일부 객실만 넣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실제 고객들도 좋아하고 찾는 분이 많으니까 전 객실로 확장할 정도로 많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이 바로 이제 기가진이 서비스가 가능한 곳이잖아요, 차장님. 예,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좀 되고 있을까요? 예, 소피텔에서는 이제 AI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객실 제어. 객실 제어라고 하면 조명이나 온도나 이런 거를 이제 말로써 하는 서비스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사용한 고객들이 제일 좋아하던 게 음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니 뮤직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호텔에 있는 각종 정보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식이나 수영장이나 이렇게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보도 이제 말로써 물어보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야, 이거 이제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진짜. 이게 말로 하니까 진짜 다 되는데요? 네, 예. 와, 코텐, 야, 진이야, 이거 다 되는데. 예. 그래서 이런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다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다양한 기능들이 진짜 말로 다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차장님,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제 원격 근무까지 좀 가능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피스상도 좀 변화가 있다고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쪽에서는 또 ICT 기술이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근무를 위해서 이제 오피스 사무실에 왔다 하면 제일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에어 샤워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먼지,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 살균을 통해서 출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본인의 이제 사원증이나 지문 인식으로 스피드 게이트를 지났는데 지금 현재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마스크 착용했는지 보여주고 또 얼굴 인식 그리고 온도까지 감지해서 만약에 온도가 높다 그러면 이제 알람이 울려서 한 번 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하는 그런 자동화된 그 언택트 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의 복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직원 휴게실에서는 무인 로봇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커피를 내려주는 그 바리스타 로봇이 있고, 그리고 본인의 그 휴게실의 좌석까지 서빙 로봇이 직접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언택트로 그 느낄 수 있도록, 언택트로 이제 좀 더 안전하게 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그 빌딩 내에 이제 방역과 그 청소도 이제 로봇으로 구현하고 있고요. 그래요. 말씀 중간에 뭐 있었습니다만은 방역 로봇, 바리스타 로봇, 뭐 서빙 로봇까지 되게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용어가 바로 프롭테크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ICT 기술을 이제 접목한 부분인데, 되게 프롭테크라고 하게 되면은 뭐 여러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이라든지 빅데이터 회사들이 좀 떠올리곤 합니다만은, 실제 건물 등에서도 이런 프롭테크들이 많이 쓰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장님 말씀하시는. 현재 그 국내 프롭테크 시장이 매출 규모로는 약 2조, 그리고 투자 규모로도 약 5조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종류 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 그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이었다면 지금은 부동산 관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를 받는 핀테크 영역, 그리고 3D 설계, 더 나아가서 AI 설계 등 정말 다양한 분야로 이제 프롭테크 영역으로 들어와서 확대되고 있고요. 그 부동산 관리 영역으로 보면은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임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 관리 솔루션, 그리고 아파트를 관리하는, 모바일로 관리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 오피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모바일 서비스를 점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야놀자하고 제휴한 이제 공동으로 설립한 트러스테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임대나 자산의 관리를 위한 그 솔루션을 출시를 했고, 그 이제 홈노크라고 합니다. 홈노크에서는 본인의 이제 보유 자산을 직접 등록을 해서, 그래서 계약 현황이나 임대료 납입 정보나, 그리고 각종 이제 공실이 얼마나 있는지 정보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종합 부동산 뭐 패키지네요. 패키지 말하자면. 임대 관리를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우리 뭐 이거는 지금 아까 좀 사업자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좀 장점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되게 정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만의 정보로 어떻게 보면 이제 급매물도 그들만의 정보로 가져가고 좀 이제 제한적인 정보 형태였다면, 이제 이게 프롭테크, ICT 정보로 ICT와 접목이 되면서 이제 정보가 많이 오픈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도 이제 그러니까 정보를 찾기도 쉬워지고, 각종 이제 그만큼 시간도 절감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프롭테크 회사에서는 이게 투자 정보도 이제 시세를 기반으로 한 각종 지표를 통해서 투자의 기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예전에 발품을 팔았다면 이제 손품을 판다. 이런 용어까지 생길 정도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기존에 저희가 볼 수 없었던 3D로, 예를 들면 이제 이 실제 자기가 원하는 층의 조망이 어떻게 되는지 뿐만 아니라 되게 일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간의 변화를 바로 보여주는 그런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었던, 현실에서는 그걸 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있거나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ICT로 그런 정보까지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이제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몸이 많이 편해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지금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럼 또 그래도 단점을 한번 또 짚어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플랫폼이다, 시스템이다, 이런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쉽게 그걸 접근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 이런 정보 시스템 접근이 어려운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정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근래에 이제 이슈가 되면서 문제 제기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이제 프롭테크라는 영역에 정보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투자 예측과 투자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갑자기 거래가 급감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시세가 변동폭이 큰 경우, 이렇게 되면 불확실한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불확실한 정보로 불확실한 투자 정보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은 이제 발전해 나가는 이제 부분이라고 보고 이런 데이터 또한 쌓여서 이게 검증되고 하면은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겠군요. 예,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그 모든 실행은 뭐 본인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개척자니까 아무래도 첫발 디딘 분 입장에서는 예, 뭐 시행착오도 많으실 거고 해서 좀 예,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동안 좀 알려지지 않는 얘기들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앞으로 뭐 좀 도입을 뭐 한다거나 예? 검토 중인 기술이 좀 있다면 조금만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현재 올해 저희가 회사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로봇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봇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왔고 분명히 이제 잘 활용되고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넓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파트 단지에 큰 단지에는 각종 이제 그 슈퍼부터 해서 커피숍 많은 데에 있는데 직접 제가 가지 않고도 바로 주문을 해서 집 앞까지 배달하는 배송 로봇 이런 부분이나 또 오피스 같은 데도 회의실 가면은 회의 준비를 하면 막내 강상 회의는 참여 못하고 커피 사러 갑니다. 그거를 직접 오피스 사무실에서 회의실에서 주문하면은 커피가 로봇에 실려서 회의실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거나 예.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쇼핑하고 오면은 그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결국은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와야 됩니다. 그거를 지하주차장에 뭔가 로봇이 있어서 내 집까지 그걸 편하게 짐을 들여다 주거나 이런 다양한 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올해는 정말 가시적인 성과가 로봇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ICT 기술들 어떻게 좀 변화가 더 있을 것인가 한번 전망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망이라는 분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CT가 별로 단독으로 해서 뭔가 넣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동산의 니즈나 이런 걸 찾고 있는데 결국 트렌드를 보면은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된다. 1인 가구가 증가된다. 항상 보이는 수년간의 항상 멘트입니다. 그리고 결국 ICT도 그에 따라서 맞추어서 뭔가 이제 솔루션을 찾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헬스케어 분야가 좀 더 이제 발전하지 않을까. 물론 이게 법적인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런 치료 중심이 아니라 예방 중심 관점에서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내 몸이 그냥 집안에 거주하지만 센싱을 통해서 내 몸의 상태를 알려주고 뭐 요즘도 있습니다. 스마트 미러에 얼굴을 비치면 내 몸의 상태를 어느 정도 평가해 주는 게 있는데 이런 이제 헬스케어 시장이 좀 더 커지면서 이제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좀 해봅니다. 예. 뭐 케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고급화돼서 이제 그냥 VIP를 대상으로 하는 뭐 그런 이제 의료 시설들은 있겠지만 이게 가정이나 이런 데 좀 더 확대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는 있겠네요. 예. 네, 오늘 리케TV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ICT 기술의 어떤 기술이 얼마나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실무자 현업에 계신 실무자분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알았던 부분도 있지만 알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기술들도 있는데요. 자, 이 ICT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